친구들 안녕하세요. 호호쌤이에요. 모두 오늘 하루 잘 보냈나요? 많은 친구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반에 올라가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는 날이네요. 소곤소곤 친구들 모두 새로운 출발 많이 축하드려요. 호우쌤이 친구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쁘게 잠들어 볼까요? 편안하게 잠들어 볼까요? 호우쌤 이야기 들으며 고운 꿈나라로 갈 준비 되었나요? 소리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주세요. 방 안의 불은 꺼주세요. 두 눈은 꼭 감고 양팔은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입꼬리는 빙그레 올리고 미소 지으며 숨은 크게 쉬어보세요. 숨을 크게 쉬면서 들어보세요. 오늘의 동화 별 원작 알퐁스 노데. 오늘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해 보세요. 별은 알퐁스 도데 작가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동화예요. 리브롱 산에서 사냥개를 데리고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 있었어요. 리브롱 산의 들판에는 푸른 풀이 자라나 있었고 바람은 산들산들 불었어요. 그곳에서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놀았어요. 리브롱 산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목동은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노라드 아주머니가 한 달에 2번 15일 동안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주머니가 늙은 당나귀를 끌고 올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늙은 당나귀의 목에 걸린 방울소리마저도 기분 좋게 들렸지요. 목동은 노라드 아주머니에게 저 아래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지난번에 아프셨던 노엘 아저씨는 다 나았어요? 소야는 학교에 들어갔나요? 아이고, 하나씩 물어보렴. 그렇게 마을 소식이 궁금하니?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목동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목동은 이제까지 본 사람들 중에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일요일 아침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노라드 아주머니가 오는 날이었지만 늙은 당나귀의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찌 된 일이지? 비가 와서 좀 늦으시려나? 오후가 되어 하늘이 맑게 개자 저 멀리서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들렸어요. 목동은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다가 우뚝 서버리고 말았어요. 늙은 당나귀를 끌고 온 사람이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던 거예요. 노라드 아주머니가 잠시 어딜 가셔서 내가 왔어. 일찍 오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길을 잃어버렸지 뭐야. 많이 기다렸지? 목동은 좋아하는 스테파네 아가씨를 보자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푸른 들판과 양떼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녔어요. 그러고는 목동이 지내고 있는
작은 오두막에 들려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여기에 혼자 있으면 무섭지는 않니? 추울 것 같은데 괜찮니? 목동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나 아가씨가 곧 돌아갈 시간이 되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가볼게. 잘 있어. 조심히 가세요, 아가씨. 목동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덕 밑에서 방울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 후 오두막 안으로 물에 빠진 것 같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덜덜 떨면서 들어왔어요. 에치! 징검다리에서 당나귀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버렸어. 스테파네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산속은 금세 어두워지기 때문에 스테파네트 혼자서는 집에 가는 것이 위험하고, 그렇다고 목동이 양떼들을 놔두고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동은 모닥불을 피워 따뜻한 우유와 말랑말랑한 치즈를 가져와 스테파네트 아가씨에게 건넸어요. 어느새 밤이 되어 캄캄해지자 목동은 스테파네트 아가씨에게 깨끗한 담요를 주고 오두막 밖으로 나왔어요. 밤새 늑대가 올지도 모르니 여기서 아가씨를 지켜드려야지. 그런데 잠시 후 오두막 문을 열고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어요. 풀벌레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냥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목동과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모닥불 앞에 앉았어요. 반짝반짝 불빛을 내며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게 뭐야?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하늘 위를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들 중에서 어느 한 별이 마치 땅으로 떨어지듯 훅 하고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건 별똥별이에요.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별이래요. 목동들은 별을 보면서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이야? 아니에요. 저희들은 별들을 가까이 자주 보니 별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뿐이에요. 목동은 스테파네트 아가씨에게 별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은 저 목동의 별이에요. 양떼를 데리고 돌아오는 저녁에 저희를 비춰주지요. 그런데 목동의 별은 7년마다 한 번씩 토성과 결혼을 한답니다. 별도 결혼을 해? 목동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려는데 목동의 어깨에 갑자기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목동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든 거였어요. 목동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하늘에는 빛나는 별들이 반짝이며 목동과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밝게 비춰주고 있었답니다. 잘 들었나요? 좋아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와 하루 종일 함께 지낸 목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용기 있게 이름을 말해보세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목동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위 사람들을 아끼고 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아름다운 별을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을 꿈속에서 만나볼까요? 오늘도 호호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오늘의 동화 까마귀와 여우. 원작 이솝. 어느 날 까마귀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 집 창가에 앉았어요. 킁킁.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지? 킁킁. 그때 까마귀는 집안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접시 위에 맛있는 치즈 한 조각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치즈잖아. 아껴서 조금씩 먹어야겠다. 까마귀는 얼른 치즈를 입에 물고 날아갔어요. 치즈를 다른 친구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까마귀는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치즈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까마귀야, 너 맛있는 치즈를 가지고 있구나. 정말 고소한 냄새가 난다. 까마귀가 내려다보자 여우 한 마리가 까마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여우는 고소한 치즈 냄새가 나자 까마귀가 가지고 있던 치즈를 빼앗아 먹고 싶은 마음에 길을 멈춰 섰던 거예요. 그러나 까마귀는 여우의 말에 대꾸도 안 하고 고개를 휙 돌리고 말았어요. 까마귀의 시큰둥한 반응에 여우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저 치즈를 빼앗아 먹을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아, 그래, 바로 그거야. 한참을 생각하던 여우는 애정을 듬뿍 담은 목소리로 까마귀에게 이야기했어요. 까마귀야, 너의 깃털은 어쩜 그리도 윤이 반짝반짝 나고 아름답니? 아마 이 숲에서 너만큼 멋진 새는 없을 거야. 까마귀는 여우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치즈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흥, 여우야, 내가 너의 속셈을 모를 줄 알고 내가 말하면 치즈가 떨어질 테고 그럼 그 틈에 내가 치즈를 받아 먹으려고 그러지? 어림도 없지. 여우는 칭찬을 해도 입을 벌리지 않은 채 콧방귀만 흥 하고 껴대는 까마귀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아, 까마귀가 내 속셈을 알아챈 건가? 방법을 다르게 해야겠어. 또다시 한참을 생각하던 여우는 이번에는 아쉬운 목소리로 다시 까마귀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멋진 외모는 가지고 있지만 거기다 목소리까지 아름답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너보다 잘난 새는 없을걸? 너는 새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중에서도 최고였을 거야. 여우의 말을 들은 까마귀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뭔가를 말하고 싶어 입술을 움찔움찔 움직이고 날개를 푸드덕 거렸지요. 까마귀가 조금 반응을 하자 여우는 재빨리 말을 더 이어갔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의 목소리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꾀꼬리의 목소리는 들어봤는데 진짜 아름다웠어.
넌 어떨지 모르겠어서 참 아쉽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잘 있어. 여우는 아쉬운 듯 말하며 돌아서는 척을 했어요. 여우의 말에 까마귀는 여우가 가기 전에 반드시 아름다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치즈를 물고 있던 것도 잊은 채 입을 크게 벌렸지요. 까, 까, 까. 어때? 내 목소리가 아름답지? 내가 꾀꼬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까마귀가 목을 길게 빼고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까마귀의 입에 있던 치즈가 나무 아래로 툭 떨어졌어요. 여우는 떨어진 치즈를 주워 자신의 입안에 쏙 넣고는 말했지요. 하하, 그래, 정말 잘 부른다. 치즈도 고마워. 잘 먹을게. 내 치즈. 까마귀는 여우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여우의 깸에 넘어가 자신의 치즈를 놓치고만 까마귀는 엄청 후회했어요. 잘 들었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까마귀였다면 여우에게 치즈를 빼앗겼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치즈를 지켜냈을까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까마귀를 속인 여우는 잘못했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오늘의 이야기, 말모이 영화 이야기. 호우쌤은 지난 일요일 집에서 케이블 TV로 영화 말모이를 보았어요. 말모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워 중간중간 눈물도 흘렸어요. 일상생활에서 잊고 사는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미국은 알파벳이라는 글을 사용하고 중국은 한자라는 글을 사용해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이라는 글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나라는 그 나라가 사용하는 글이 있고 그 글을 소리로 표현하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글과 말은 그 나라의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우리나라의 재산인 글과 말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나라의 재산과 말과 글까지 빼앗아 우리 것인데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무려 36년 동안이나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일제시대에는 학교에서 우리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매를 맞았어요.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러야 하고 더 이상 우리말을 배우지 못해 우리말을 쓸 줄 모르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우리말을 모르면 우리의 글로 된 책도 못 읽고 우리 글로 된 훌륭한 문화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말모이 영화는 이렇게 귀한 말과 글을 지켜낸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말모이는 사전이라는 우리 말이에요. 국어학자인 주시경 선생님과 제자들이 만들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전이기도 해요. 영화 말모이에서는 조선어 학회에서 전국의 사투리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감동 어린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독립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힘들이 모여 우리의 말과 글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호우쌤이 오늘 밤 이렇게 친구들에게 동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도 우리말이 있어서지요. 우리 한글이 친구들과 호우쌤을 서로 알게 해주고 많은 공부도 하게 도와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글은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언어 중에 사전을 가지고 있는 20개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 중 유일하게 자기 나라의 언어를 온전히 지켜낸 나라입니다. 우와,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지요? 호우쌤은 이 영화를 보며 우리말 한글과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저절로 생겼어요. 소중한 한글을 지켜낸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려요. 일제시절에 조선어 학회의 독립운동가들이 사라져가던 우리말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잊혀져가는 순 우리말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갈수록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다르게 만들어 미움말로 쓰기도 하고 또는 줄여서 이상하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소곤소곤 친구들은 소중한 우리말을 귀하게 여기고 이쁘게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말모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초등생 이전의 어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모이 기억해 두었다가 커서 꼭 보세요. 잘 들었나요? 우리말 중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가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댓글로 한번 적어보아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알고 예쁘게 잘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 오늘의 동화 플란더스의 개. 원작 위다. 귀엽고 착한 소년 네로는 우유 배달을 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로와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네로와 할아버지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네로와 할아버지는 개의 상처를 치료하고
파트라슈라고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화가가 꾸민 네로는 우유 배달을 마친 후엔 아로아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파트라슈와 함께 뛰어놀았어요. 어느 날 네로가 선물한 그림을 받은 아로아가 부모님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정말 잘 그렸죠? 아로아, 이제 네로랑 그만 놀러 다녀라. 네로랑 놀지 말고 집에 있어. 아로아를 만날 수 없었던 네로는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훌륭한 화가가 되어야지. 그럼 아로아의 부모님도 아로아와 다시 놀게 허락해 주실 거야. 네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우유 배달도 열심히 하고 틈이 날 때마다 그림도 열심히 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네로는 슬픈 일을 겪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셔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거였어요. 네로는 너무너무 슬퍼서 파트라슈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파트라슈, 네가 나의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 혼자였다면 더욱더 슬펐을 거야. 그렇게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네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우유를 배달하며 생활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흰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네로와 함께 우유 수레를 끌던 파트라슈가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 숨을 헐떡거렸어요. 파트라슈, 괜찮아? 파트라슈가 이제 너무 늙어서 우유 수레를 끄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네로는 파트라슈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파트라슈도 할아버지처럼 자신을 떠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파트라슈, 이제는 내가 수레를 끌 테니 너는 따라오기만 해. 아프지 말고 내 옆에만 있어줘. 네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로안의 풍차 방앗간에 큰 불이 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네로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불을 껐어요. 그런데 불을 끄느라 얼굴이 검게 그을린 네로를 보고 아로아의 아버지가 그만 오해를 하고는 버럭 화를 냈어요. 네로, 내가 불을 지른 거 아니냐? 아로아와 못 놀게 하니까 화가 나서 말이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로아의 아버지는 네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후로 네로에게 우유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네로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당에서 열리는 그림 대회에 정성껏 그린 그림을 보냈어요. 파트라슈, 그림이 1등으로 당선되면 내가 상금으로 따뜻한 수프를 사줄게. 그때였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눈속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파트라슈가 눈 속에서 찾아낸 것은 바로 아로아 아버지의 지갑이었어요. 지갑 안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네로는 곧바로 아로아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아로아,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지갑을 찾았다고 전해주겠니? 네로는 지갑을 전해주고 다시 눈보라가 치는 거리로 나왔어요. 하루 종일 잃어버린 지갑을 찾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로아의 아버지는 네로의 정직한 마음에 크게 감동했어요. 정말 많은 돈이었는데 잃어버렸다면 큰일 날 뻔했어. 네로가 이렇게 정직한 아이인지도 모르고 내가 큰 오해를 했었구나.
내일 아침에 네로를 찾아가서 꼭 사과해야겠다. 저녁이 다 돼서야 성당에 도착한 네로는 너무 춥고 배도 고파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성당 벽면에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한 그림을 걸어 놓는데 우리 확인해 보자, 파트라슈. 성당에 들어간 네로는 자신의 그림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봤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성당 밖으로 나온 네로는 힘이 다 빠져버려 걸을 수가 없었어요. 파트라슈, 춥지? 우리 여기서 잠깐 앉아서 쉬자. 네로와 파트라슈는 꼭 껴안으며 서로의 체온을 나눴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성당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성당 앞에서 영영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진 네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했지요. 네로와 파트라슈는 편안한 표정으로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저 소녀는 그림 대회에서 공동으로 1등을 했던 네로인데? 네로의 얼굴을 알아본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알고 보니 1등이 2명이라 네로의 그림은 다른 쪽 벽면에 걸려 있었던 거였어요. 네로의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네로 그리고 파트라슈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로아의 아버지는 슬퍼하며 네로와 파트라슈 앞에 꽃을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네로와 파트라슈가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를 만나 행복하기를 기도해 주었답니다. 잘 들었나요? 네로가 공동 1등이라는 걸 확인하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간 건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와 네로 그리고 파트라슈는 행복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 꿈속에서 네로와 파트라슈를 만나 즐겁게 뛰어노는 건 어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추천 꾹.